박태수는 서랍을 연다. 아내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침실은 고요하고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껴든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니고 공기에는 아직 아내의 향수 냄새가 남아있다. 그는 55, 평생 회사만 다닌 평범한 남편이었다. 이제는 호라비가 되었다. 서랍 안에는 손수건, 양말, 작은 보석함까지 가지런하다. 아내다운 정리다. 태수는 나무 보석함을 꺼내 뚜껑을 연다. 목걸이와 결혼반지 사이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그는 손을 멈춘다. 가벼운 봉투, 봉인된 모서리,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빨라진다. 태수는 천천히 봉인을 뜯고 접힌 편지 한 장을 꺼낸다. 떨리는 듯한, 그러나 분명 아내의 필체. 미안해요. 그리고 정훈 씨. 전부였다. 단 한 문장. 그는 숨이 멎은 듯 편지를 3번 더 읽는다. 글자는 선명하다. 착각이 아니다. 미안해요. 정훈 씨? 손이 떨리고 편지지가 흔들린다. 침대 끝에 앉은 그는 머릿속이 하얘진 채 한 이름만 중얼거린다. 정훈. 교회 집사. 아내의 오랜 친구. 가끔 집에 와서 인사만 나누던 남자. 안녕하세요, 태수 씨. 네, 안녕하세요. 그게 다였다. 그런데 왜 아내의 마지막 편지에 그의 이름이 있는가? 창밖 하늘이 흐려진다. 비가 올 것 같다. 가슴이 답답하다. 30년 함께 산 시간이 한순간에 기울어지는 느낌이다. 27과 25에 시작된 결혼. 새 아파트, 웃음 많던 저녁, 밤마다 울던 딸, 그 아이를 안고 잠 못 이루던 아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줄어든 대화.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회사는 어땠어요? 그냥. 아내는 교회로 시간을 채웠고 그는 회사와 피곤함으로 시간을 채웠다. 같이 가실래요? 라는 말에 바빠요라고 답하던 날들. 2년 전 아내는 암 진단을 받았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야위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는 매일 병원에 가 과일을 깎아주고 물을 떠다 주었지만 여전히 말은 적었다. 괜찮아요? 네.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마지막 날 그녀는 숨이 가쁜 와중에도 물었다. 당신 괜찮아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내는 눈을 감았다. 장례는 조용했다. 친척과 교회 사람들 사이로 정훈도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문장의 의미를 몰랐다.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태수는 다시 편지를 든다. 미안해요. 정훈 씨. 무엇을 미안해한 걸까? 왜 그의 이름을 남긴 걸까? 식탁 위 커피잔 2개, 교회 사람이에요라며 전화를 끊던 아내, 나간 뒤 늦게 돌아오던 저녁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30년의 기억이 전부 의심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한다. 슬픔은 끝났고 질문이 시작된다. 새벽 3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던 태수는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온다. 불은 켜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편지를 다시 펼친다. 미안해요. 그리고 정훈 씨. 글씨가 번져 보인다. 눈물 때문인지 피곤 때문인지 모른다. 그는 눈가를 문지른다. 정훈의 얼굴이 떠오른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말수 적은 남자. 아내 앞에서만 조금 더 웃던 얼굴.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 교회 사진들을 넘긴다. 사람들 사이 뒤쪽에 서 있는 정훈이 보인다. 시선이 아내 쪽을 향한 것 같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자 숨이 가빠진다. 아침이 와도 씻을 힘이 없다. 냉장고에는 아내가 남겨둔 반찬통들이 줄지어 있다. 김치, 멸치볶음, 나물, 전. 죽기 직전까지도 만들어 놓았던 것들. 그는 뚜껑을 열어보다 이내 닫는다. 입맛이 없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쉰다고 말한다. 이유는 말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집안을 뒤진다. 옷장 속 호주머니, 서랍 깊숙한 곳까지. 영수증과 메모, 오래된 성경책 사이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이 나온다. 아내의 글씨다. 오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쓴 말일까? 그는 메모를 구겨준다. 결국 교회에 전화를 걸어 정훈의 번호를 묻는다.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번호를 받아 적는 손이 떤다. 그러나 바로 전화를 걸지 못한다. 당신, 우리 아내랑 무슨 사이였습니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다. 오후 그는 차를 몰아 교회로 향한다. 평일 예배당은 조용하고 몇 명만 기도하고 있다. 아내가 항상 앉던 왼쪽 세 번째 줄 창가 자리에 앉는다. 은행나무가 보인다. 그 자리에서 아내는 무슨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을까? 태수 씨? 옆에서 김 권사가 조심스레 말을 건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명희 권사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밥은 좀 드시고 다녀요? 네, 뭐 먹습니다. 거짓말이다. 우리 명희 권사님, 정훈 집사님이랑 병원 봉사도 참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태수의 손이 굳는다. 병원 봉사요? 네, 호스피스 병동. 둘이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2년은 계속 가셨을걸요. 아프시기 전까지. 2년.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 둘이 자주 만났나요? 봉사랑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요. 왜요? 아니요, 그냥요. 그는 서둘러 교회를 나온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차 안에 앉은 채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누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울리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정훈 집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태수입니다. 박명의 권사 남편입니다. 짧은 침묵 후 정훈이 낮게 말한다. 아, 형님. 조의를 표합니다. 형님. 그 호칭이 낯설게 박힌다.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네. 갑자기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 근처 평화 카페. 1시간 뒤면 어떻습니까? 잠시 망설이던 정훈이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그때 뵙죠. 카페 구석 자리에 앉은 태수는 커피를 시켜놓고 건드리지 않는다. 시계 초침 소리만 큰 것 같다. 머릿속에는 질문들만 맴돈다. 당신이 내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아내도 당신을 사랑했습니까? 30년이 거짓이었습니까? 문이 열리고 정훈이 들어온다. 회색 코트, 안경 너머로 조심스러운 눈빛. 형님. 태수는 인사 대신 아내의 편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이거 읽어보시오. 정훈이 편지를 펼쳐 읽다가 얼굴이 굳는다. 이건 아내가 남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훈이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뭐가? 제 이름 때문에 형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이게 오해요?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2년 동안 매달 같이 봉사하고 기도 모임도 같이 하고 우리 집에도 오고 그게 다 신앙 동료입니까? 주변 시선이 쏠리자 정훈이 손을 내젓는다. 형님, 진정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뭘? 일어서려는 태수를 정훈의 한마디가 붙잡는다. 명의 권사님 마음은 본인이 쓴 걸로 확인하신 게 맞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낸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맡기셨습니다. 형님께 전해달라고요. 저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본다. 당장 뜯고 싶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더 아픈 진실이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 그는 그 봉투를 집으로 가져가기로 한다. 설령 그게 모든 것의 끝이라 하더라도 집에 돌아와 1시간이 지나도록 그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둔 채 바라만 본다. 손을 뻗었다가도 멈춘다. 핸드폰이 울린다. 아들이다. 받지 않는다. 곧 딸의 전화가 온다. 그것도 받지 않는다. 아빠, 괜찮으세요? 라는 문자가 도착하지만 답을 하지 못한다. 30년이 거짓이 되는 순간이 두렵다. 집 안 조명이 켜지지 않은 채 어둠이 내려앉는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린다. 결국 그는 봉투를 집어든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시간의 무게가 느껴진다. 조심스레 봉인을 뜯자 접힌 편지들과 사진 한 장이 나온다. 먼저 사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아내가 긴 생머리에 웃고 있다. 옆에는 젊은 정훈이 서 있다. 둘은 행복해 보인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적힌 글씨. 1992년 여름. 정훈 오빠와 함께. 태수가 아내를 만난 해는 1993년이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편지를 펼친다. 병원 침대에서 쓴 듯 삐뚤어진 글씨.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죠. 미안해요. 30년 동안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정훈 씨는 내 첫사랑이었어요. 그 한 줄에 손이 더 떨린다. 그러나 읽어 내려간다. 23살 교회에서 신학생이던 정훈을 좋아했던 이야기.
목사 사모는 신앙이 깊어야 한다며 부모가 반대해 헤어진 이야기. 1년 뒤 중매로 만난 태수가 착하고 성실해 결혼을 결심했던 기억.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라는 고백. 그리고 10년 후 교회에서 다시 마주친 첫사랑.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와 대화할 때 나는 다시 23살이 됐어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좋았어요. 공감해주는 게 좋았어요. 여보, 당신도 나한테 잘해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화가 없었어요. 당신은 피곤했고 나는 외로웠어요. 그래서 정훈 씨와 봉사를 다녔어요. 병원에 가고 기도 모임도 같이 했어요. 당신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배신은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정훈 씨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는 당신이 없을 때 병원에 와서 내 손을 잡고 기도해줬어요. 그게 전부예요. 마지막 부분에서 아내는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 못한 게요.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게요. 좋은 아내가 못 돼서요. 그래도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한 건 진짜예요. 우리 가족이 좋았어요. 그냥 조금 외로웠을 뿐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명희. 태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는다. 기억이 밀려온다. 여보, 오늘 교회에서요.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 아이들이 그러는데요. 나중에. 대화를 피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넘겼던 순간들 속에 아내의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2번째 편지는 정훈의 글씨였다. 그는 썼다. 저는 명의 권사님을 사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형님 곁에서 웃는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프셨을 때 매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데려가셨습니다. 형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권사님도 형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걸 저는 압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그분을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분은 끝까지 형님의 아내였습니다. 정훈. 태수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다. 미워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아내는 배신이 아니라고 했지만 3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다른 남자를 품고 살았던 건 분명하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는 모른다. 부엌 냉장고를 열면 여전히 정갈한 반찬들이 있다. 죽기 전날까지도 가족의 식탁을 챙기던 아내의 뒷모습이 떠오른다. 영정 앞에 선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린다. 당신은 행복했어? 나는 좋은 남편이었어? 대답 없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다. 그는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다시 편지와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당신을 몰랐구나. 그는 결심한다. 정훈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라도 듣겠다고. 늦었지만 그래도 알고 싶다고. 정훈에게 문자를 보낸다. 내일 만날 수 있습니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답장은 곧 온다. 네, 형님. 시간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깊이 잠든다. 아직 마음은 무겁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채로. 다음 날 오후 교회 앞 벤치.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한 태수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노란 잎을 멍하니 바라본다. 명희가 이런 풍경 좋아했을까? 혼잣말이 속으로 맴돌 때 뒤에서 누군가 부른다. 형님. 정훈이다. 검은 점퍼 차림, 조심스러운 표정. 둘은 어색하게 간격을 두고 앉는다. 한동안 바람 소리만 난다. 편지 읽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연다. 죄송합니다. 정훈이 고개를 숙인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태수는 그를 똑바로 본다. 대신 하나만 묻겠습니다. 내 아내가 당신 눈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 뒤에 태수는 고개를 젓는다. 그 말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지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정훈은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은다.
겉으론 약해 보이지만 속은 단단했던 사람. 늘 웃으면서도 가끔 창밖을 멍하니 보던 사람. 봉사 끝나고 카페에 가면 설탕 없는 아메리카노를 시키며 쓴 게 좋다고 말하던 사람. 병원 대기실에서 윤동주와 나이덕 시집을 읽던 사람.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를 듣고 싶다고 하던 사람. 집에서는 그런 거 한 번도 말 안 했습니다. 태수가 중얼거린다. 믹스커피만 마셔서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정우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낸다. 이건 권사님이 쓰신 일기입니다.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형님이 화나서 안 읽을까봐 제가 전해드리라고요. 노트를 펼치자 가장 먼저 보이는 문장. 오늘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회사에서 먹었다며 저녁을 거르고 그냥 잔다. 설거지를 하다 문득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교회에서 정은 집사님을 만났다. 오랜만이라 반가웠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 집에 오니 남편은 자고 있었다. 깨우지 않았다. 남편에게 물었다. 나 어때? 그랬더니 뭐가? 라고 했다. 그냥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늘었다. 남편은 알고 있을까? 내가 늙어간다는 걸. 새해다. 떡국을 끓였다. 한 그릇만. 혼자 먹는 떡국은 맛이 없다. 몸이 안 좋지만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다. 걱정할까봐 정은 집사님에게만 말했다. 같이 기도해 주었다. 고마웠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많이 안 좋다고 한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같이 울었다.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본다. 미안하다. 마지막 장에는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아준다. 따뜻하다. 이렇게 손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사랑했다. 정말이다. 다만 조금 외로웠을 뿐이다. 노트를 덮은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정우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다. 고맙습니다. 한참 만에 태수가 말한다. 뭐가요? 내가 못해준 걸 당신이 해줬지 않습니까? 내 아내 얘기를 들어준 거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형님도 잘하셨어요.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남편 덕분에 그래도 평생 편하게 살았다고요. 거짓말일 겁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거짓말 잘 못했어요. 태수는 노트를 가슴께로 끌어안는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이 뭔지. 어떤 건데요?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느끼는 거더군요. 나는 평생 그걸 몰랐습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두 남자는 말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본다. 그제야 비로소 한 사람의 남편과 다른 한 사람의 첫사랑이 아닌 같은 사람을 애도하는 두 사람으로 나란히 앉게 된다. 6개월이 지난 봄, 교회 앞 은행나무에는 다시 초록 새순이 돋아있다. 태수는 벤치에 앉아 설탕 없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신다. 여전히 쓰지만 이제는 그 쓴맛의 이유를 안다. 옆에는 정훈이 앉아있다. 형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정훈이 묻는다. 살만합니다. 태수는 담담히 답한다. 아이들이 손자를 데리고 다녀갔어요. 시끄러워서 좋더군요.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흐른다. 명의 권사님 기일이 다음 주죠? 네. 아직 준비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요. 태수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정훈에게 건넨다. 이건 뭡니까? 아내한테 쓰는 편지입니다. 당신도 읽어도 됩니다. 당신도 그 사람을 사랑했으니까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연다. 그 안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 명희에게. 6개월이 지났어. 집이 조용해서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어. 냉장고에 당신이 만들어둔 반찬이 다 떨어졌을 때 진짜로 혼자가 된 기분이 들더라. 이제는 내가 끓이고 볶고 하면서 겨우 살아. 커피도 바꿨어. 당신이 좋아하던 아메리카노. 처음엔 너무 써서 얼굴을 찌푸렸는데 지금은 그 씀이 나쁘지만은 않네. 당신 생각하면서 마셔. 윤동주 시집도 샀어. 밤에 혼자 읽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당신은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 나는 좀 부끄럽다. 당신을 제대로 몰랐으니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혼자 견디고 있었는지. 미안해. 옆에 있었으면서도 정작 곁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정훈 집사님께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 내가 못해준 들어주는 일을 대신해줘서. 질투도 났지만 이제는 고마운 마음이 더 크다. 사랑해. 그땐 쑥스러워서 입 밖으로 잘 못 꺼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 말부터 먼저 들어줄게. 태수. 편지를 다 읽은 정훈의 눈가가 붉어진다. 좋은 편지네요. 그런가요? 권사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사이로 봄 햇살이 비친다. 이제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인다. 완전히 괜찮을 날이 오긴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립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떠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남자는 다시 조용히 앉아 있다. 한 마리 새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간다. 태수는 나무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린다. 명희, 나 잘 지내고 있어. 너 덕분에. 대답은 없지만 부드러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그는 아내의 손길 같다고 느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앞만 보고 걸으며 생각한다. 사랑은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 곁에 머문다는 것. 그리고 남은 사람의 삶은 이에 위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것.